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부자가 되시고 멘탈이 많이 바뀌실 수 있도록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을 주는 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은 멘탈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약간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거 이거 다 읽었어요. 이거 한 700쪽이 넘는데, 힘들었습니다. 큰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필립 피셔, 이분 되게 유명한 거 알죠? 이분 책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네. 나는 필립 피셔가 쓴 책이라면 무조건 열렬히 읽는다. 여러분에도 적극 일독 권한다. 워렌 버핏. 정말 오래 보였는데. 자, 이것도 읽을 겁니다.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그쵸? 돈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쵸? 불구경, 싸움 구경, 돈 구경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부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첫 성적표를 봤듯이 우리 인생의 첫 성적표는 40부터 나옵니다. 부록이 40이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2030은 40이신 분들은 2030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을 먼저 보내신 선배님들은 아마 공감해 주실 거라고 보고, 나아가 이제 지금 현재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40은 뭐랄까, 인생의 나이로, 물리적 나이로는 뭐 100세 시대지만 우리 사회적 나이로는 절반은 살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나이로는. 왜냐면 일할 수 있는 게 대부분 70까지는 일하시는 것 같아요. 80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30은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꿈이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40부터는 가능성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뭐랄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해온 걸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뭐야. 너 얼마 있어. 너 얼마나 모았어. 이게 이제 재정 성적표를 봤잖아요. 20대, 30대는요. 너 얼마 있어? 나 돈 없어요. 나 사기당했어요. 이런 걸로 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쵸? 근데 40대 사기당하고 그런 거는 좀 멍청하다고 좀 봅니다. 이게 금융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봐요. 제가 금융에 대해서 이런 멘탈에서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1위가 뭐냐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40대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 아니 1천만 원 있어.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어떻게 보여요? 어? 근데 우리 상상력은 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내가 부자로 살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안 모았어. 40대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자산이 없잖아요. 생장의 구조가 안 바뀌어. 그 자산 중에 뭐 집도 있을 때고, 나는 뭐 집이 있어요. 나는 뭐 주식이 많아요. 나는 뭐 코인이 있어요. 이런 자산이 있고,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를 좋아한다니까요. 40 이상의 물려받은 거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자산이 10억 이상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야. 물려받은 거 없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하면은, 40대 1,000만 원 갖고 통장에 있는 사람이 40 이후에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요. 40대, 50대 10억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이 근데 저절로 스노우볼처럼 커집니다. 워렌 버핏 알죠? 제가 워렌 버핏 책 읽었지만 여기서 60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자산이 스노우볼처럼 늘어났다고 했어요. 복리로. 그러면 엄청 커지는 거야. 엄청 커지는 거야. 우리가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평생 2030 때 조직원에서 한 일에서 살았어. 회사원에서. 어제 아내랑 교회를 가면서 막 예전에 알바했던 거 일했던 거 그런 걸 살았어. 근데 그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커리어로 살았다가 40대는 내가 뭔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좀 그런 좋은 나이입니다. 좋은 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뭐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바뀔 수 있는 나이란 말이야. 왜냐면은 내가 나이가 50대 창업을 해. 그거는 생계형 창업이에요.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그건 창업이라고 난 보진 않아. 저는 창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생계형 창업은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40대 마지막 창업을 도전할 수 있고 그 창업이 안 됐더라면은 뭐 저랑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랑 아니면은 제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가족들이랑 열변을 토해서 얘기했어요.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듣기 싫어하고 싫어한대. 근데 듣기 싫어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은 금융은 반복적인 거거든요. 지루하고 이런 막 스펙타클한 마음이 없이 그냥 잔잔하게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방 투자를 기다리고, 야 제가 이제 100만 원 엔비디아를 투자했을 때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라면 야 그때 1000만 원 투자했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시작은 예측하면 안 됩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박진영 씨의 말도 빌리자면 성실, 노력, 겸손이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이 멘탈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산이 없으면 자산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40부터는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막 그 뭐라 그럴까 자산이 없이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다 착해진다 그러잖아. 저는요 이 독방에나 가둬놓고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그 TV를 딱 틀어줘. 아니면 유튜브만 보여줘. 계속 이런 유튜브만 보는 거야. 그럼 애가 바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세상이 아름답고. 그게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친구 이런 거 40부터는 없어요. 술 친구 이런 거 없어. 거기서 이제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런 거에 따르는데, 내가 기혼이면요 일, 집, 가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형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형 인맥. 이 성장형 인맥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형 인맥이 뭐냐? 서로 도움되는 거고, 전문적, 얘기적, 뭔가 나보다 더 낫거나 나랑 비슷하거나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 술 친구에서 막 신세 한탄하는 이런 쌀데기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 그룹, 막 사업, 유튜버, 인스타, 막 부동산 투자, 막 주식 투자 이런 거, 와, 제가 다 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보이는 거야. 그게 신뢰야, 신뢰. 그러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신뢰잖아. 열심히 살아왔잖아. 사업도 해,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사람의 성적표 이상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신뢰라고 봅니다. 40 정도면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잘 살죠. 애가 대부분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이야. 뭐 결혼 잘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티구타구하고 막 결혼 안 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가정이 있으면은 참 좋죠. 가정이 있으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40 넘으면 싱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40 넘어서 싱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막 뭐 고독하고 막 힘들고 막 귀찮아하고 뭔가 막 넷플릭스 보고 맥주 한잔 먹고 집에서 막 혼자 막 뒹굴거리고 막 집은 돼지우처럼 해놓고 막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갔다 온 애들 있죠. 근데 제 주변에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하면은 정말 인생 뭐 됩니다. 큰일 나요. 후유증이 장난 아닙니다. 누가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쵸? 제 말은 20, 30대는 내가 뭐랄까 막 빚이 있어서 어려웠어요. 막 그랬어요. 뭐 보면은 대부분 이제 4년제 대학교 나오고 뭐 취업하고 뭐 하면 30살부터 일을 한다고 그래. 10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니면 내가 20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20년 일할 있습니다. 40부터는 핑계가 안 통해. 우리 집이 빚이 있어서요, 뭐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요, 막 이딴 거 안 통한다고. 그건 그 사람의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제가 투자자 저랑 같이 얘기하고 프로그램에 뭐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잔소리일까봐 안 하는데, 요즘에는 투자는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제가 해서 투자 방향은 항상 매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코인에서 오늘 좀 얘기를 해줬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한 99%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메이저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뭐 파생 상품들,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뭐 XRP, 뭐 솔라나,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CEO가 막
물량을 매도한다는, 이건 주식에서도 CU 뭐 팔란티어도 막 CU가 계속 물량을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건데 뭐 에스크란 물량이 같은 이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제 리플이나 특정 코인에 대한 그 사랑한다고 하나? 이런 감정적인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조금씩 사들이는 투자 방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투자를 했다고, 리플이 내가 5,000원에 꼭대기 5,000원에 투자를 했어. 근데 지금은 3,000원 됐나? 저 거의 종가만 확인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 됐어. 근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나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손절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펀더멘탈이나 기업에 관한, 이 경영자에 관한 책을 보고 읽고 그거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제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늦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만큼 투자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사팔 합니다. 저는 매수만 합니다. 저는 팔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얻으면 더 물량을 집어넣을 뿐이지, 이게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요. 팔란티어를 샀어요. 팔란티어가 엄청 많이 올랐어. 내가 목표한 가격 이상 오른 거야. 그러면은 내가 팔란티어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8억은 팔아. 그렇지? 그럼 2억은 갖고 있는 거야. 평생 갖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 생각으로. 그러면은 이 8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그쵸?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일단 다 집어치웁시다. 8억이라는 돈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 돈 갖다 어떻게 내 생활도 하고 내 아내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새로운 투자를 발굴하는 거야. 그럼 뭐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제가 원하는 30억이 됐네. 30억에서 한 20억은 팔아. 10억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20억 갖다가 뭐 아내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생활비를 하고, 뭐 새로운 주식을, 이게 투자라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요. 이게 투자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사고만 있는다,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막 혼란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어해요. 이럴 때일수록 대중이랑 반대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너가 하라는 거 다 할 거야. 그냥 내가 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전 제가 부족하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막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저건 틀려. 그쵸, 틀려. 그리고 책에서 뭔가 얘기를 해.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왜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반대로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통과 인내를 견디고 이런 박스권에서 버틴 투자자, 그러니까 막 이제 지금 리플 같은 이런, 제가 이제 암호화폐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얻지 않았지만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투자하시는 분에 12월, 저 달력에다 써놨어요. 12월 말에는 분명히 10,000원이 될 거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래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조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이 펀더멘탈, 이 가치, 이 방향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야. 투자한 이 투자금은 수량이야. 그러니까 다들, 왜냐면은 수량이 많으면 깡패라고 얘기를 하지만, 늦게 들어간 사람은 수량이 적잖아. 그러면 투자금이 많으면은 좋은 거라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돼. 복리 효과로. 한 방에 땅이 아니라,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죠? 진정한 성공 투자자는요, 화려하거나 재밌지가 않아요. 따분하고 꾸준한 겁니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운동은 한 방에 운동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이게 매일이 있듯 없듯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을 매일 합니다. 40이 넘으면요,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동 안 하면 권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가 살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 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제가 뭐 운동 선수며 뭐 운동에 대해서 뭐 태권도자 관장이 이런 거 다 집어치워. 왜냐면 태권도 관장님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운동 일도 안 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신세한테 하는 분이 대다수고, 책을 한 자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되는 거야. 신세한테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로 가는 건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저를 믿어주는 내 가족들, 떡두꺼기 같은 내 아들, 그리고 내 제자들,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잖아. 그럼 저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매일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매일 운동, 매일 줄넘기, 웨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하셔서 보고 이 사람 좀 괜찮네. 괜찮은 마인드다. 내가 이 사람 구독하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죠. 내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도 많이 건강하니까 운동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도 건강하게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 투자도 뭐 파이낸셜 그 영어 말하는데 건강한 투자라고 미국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파이낸셜 인민티드 그 파이낸셜 하여튼 그런 영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책에서 나오는 구절들인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안 하셔도 되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항상 투자할 때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그러지 않고 투자를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나이 먹고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기를 왜 당해?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금융을 알면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고 앞으로 자산 증식을 올릴 때 지금 현재 40이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40대이신 분들은 50대이신 분들은 정신 더더더 차리셔야 됩니다. 60대이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 아직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을 못 읽겠으면 이런 유튜브를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궁금하면 어쩌겠죠. 1000명 되면 댓글 풀 거고 질문에 대한 거 다 답변도 드릴 겁니다. 대신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가르치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매일 밥 먹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내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짜는 퀄리티가 낮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저도 오늘 학부모한테 드렸던 그 책에 있는 멘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싸고 좋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명품 같은 거. 에르메스 보면 비닐봉지 하나 하는데 그게 뭐 45만 원이라며요. 그 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도전할 마지막 찬스라는 거 그리고 투자할 찬스라는 거. 지금 현재 투자가 많이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투자할 때는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어려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